안녕하십니까. 조삼모사, 진짜로 같은 가치일까? 라는 흥미로운 주제로 열띤 토론을 펼쳐주실 세 분 전문가님을 모셨습니다. 경영학자 임병철 교수님, 심리학자 이상규 박사님, 사회학자 최미희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먼저 임병철 교수님, 조삼모사에 대해 경영학적 관점에서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통량은 같지만 제시 순서만 다른데 말이죠. 경영학에서 조삼모사는 허츠버그의 이요인 이론과 매슬로우의 욕구 계층 이론을 통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단기적 성과와 장기적 가치 사이의 선택 문제로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기업이 직원들에게 연봉을 한 번에 많이 주는 대신 분기별로 나눠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식이 유사할 수 있죠. 총액은 같더라도 직원들의 동기부여나 만족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에 따르면 보상의 분배 방식이 조직 구성원의 공정성 지각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방식이 조직의 목표 달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느냐는 점입니다. 네, 단기적 동기부여 효과를 말씀해 주셨군요. 이상규 박사님, 원숭이들이 왜 아침에 더 많은 도토리를 받는 것에 기뻐했을까요? 단순히 어리석어서일까요?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는 시간 할인이나 현재 편향과 관련이 깊습니다. 케네만과 트버스키의 전망이론에 따르면 미래의 불확실한 보상보다 현재의 확실한 보상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마쉬의 마시멜로 실험에서도 보여주었듯이 지연된 보상에 대한 인내력은 개인의 자기통제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원숭이들은 미래의 불확실성보다는 즉각적인 만족을 택한 것이죠. 이는 인간의 비합리적 선택을 설명하는 중요한 기제이기도 합니다. 결코 어리석다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편향이라는 개념이 흥미롭네요. 최미희 교수님, 이러한 조삼모사가 사회적으로는 어떤 함의를 가질 수 있을까요? 사회학적으로 조삼모사는 정보의 비대칭성과 권력 관계를 드러내는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부르디웨의 문화자본 이론과 푸코의 권력 지식 관계를 통해 설명할 수 있는데, 원숭이들은 도토리 총량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고 사육사는 정보를 통제하며 원하는 반응을 유도했죠. 게임스의 사회적 교환 이론에 따르면 이러한 비대칭적 관계는 지속적인 권력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정부 정책이나 기업의 마케팅 전략에서 유사한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소통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결여될 때 조삼모사는 기만적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임 교수님, 최 교수님께서 정보 비대칭과 기만 가능성을 지적하셨는데, 기업 경영에서 이런 전략이 항상 부정적일까요? 직원들의 사기 진작 같은 긍정적 측면은 없을까요? 물론 단기적 사기 진작 효과는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성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야 하는 프로젝트나 위기 상황에서는 단기적 보상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만약 직원들이 이것이 조삼모사임을 깨닫게 된다면 신뢰가 무너지고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투명한 소통과 공정한 보상 시스템 설계가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임 교수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처음에는 만족감을 줄 수 있지만 반복되거나 그 의도가 간파되면 학습된 무기력이나 냉소주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선택의 자율성과 예측 가능성입니다. 자신이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고 느낄 때, 그리고 보상 체계가 일관되고 예측 가능할 때 긍정적 효과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상규 박사님, 개인이 이러한 조삼모사적 상황에 현명하게 대처하려면 어떤 심리적 태도가 필요할까요? 우선 만족 지연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장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판단하는 것이죠. 또한 제시되는 정보의 프레임에 주목해야 합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어떻게 포장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르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비판적 사고와 정보의 맥락을 파악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상규 박사님 말씀처럼 개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사회 구조적인 문제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정보 접근성이 낮은 계층이나 협상력이 약한 집단은 조삼모사 전략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공정한 정보 유통 채널을 확보하고 약자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회 구조적 문제까지 짚어주셨네요. 최 교수님, 그렇다면 조삼모사가 항상 부정적인 기만책으로만 봐야 할까요?
혹은 사회적으로 긍정적으로 활용될 여지는 없을까요? 반드시 부정적이라고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공공정책에서 국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단기적 혜택을 먼저 제시하고 점진적으로 장기적 목표를 이해시키는 방식도 일종의 조삼모사적 접근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궁극적인 목표가 공동체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겠죠. 최미희 교수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기업에서도 변화 관리 과정에서 초기 저항을 줄이기 위해 단기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작은 성공들을 먼저 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구성원들의 수용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더 큰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죠. 하지만 이 역시 그 의도가 순수하고 장기적인 비전이 공유될 때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삼모사가 진짜로 같은 가치로 받아들여지기 위한 핵심 조건은 무엇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임병철 교수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저는 정보의 완전한 공유와 선택권의 보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시된 옵션들의 총합이 같다는 점, 그리고 각 옵션의 장단점에 대해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개인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눈속임이 아니라 합리적인 대안 제시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장기적 결과에 대한 명확한 인지와 자발적 동의를 꼽고 싶습니다. 당장의 이익뿐 아니라 시간이 흘렀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충분히 이해하고 그 과정에 대해 강요가 아닌 자발적인 동의가 이루어진다면 심리적 저항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자기 결정권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저는 신뢰 기반의 관계와 절차적 공정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제안하는 주체와 받아들이는 대상 간의 상호 신뢰가 형성되어 있고 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다면 설령 단기적으로 손해처럼 보이는 선택이라도 수용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결과뿐 아니라 과정의 정당성이 중요합니다. 네, 세 분 전문가님의 심도 깊은 의견 잘 들었습니다. 오늘 토론을 정리해보자면 조삼모사는 단순히 산술적으로 총량이 같다고 해서 항상 같은 가치를 지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보의 투명성, 선택의 자율성, 장기적 관점, 신뢰 관계, 그리고 절차적 공정성 등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그 실제적 가치가 결정된다는 말씀이셨습니다. 결국 조삼모사가 긍정적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제시하는 측의 진정성과 받아들이는 측의 주체적인 판단 능력이 모두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세 분께 감사드리며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